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버랜드 차량을 이제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지프 브랜드로는 최초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출시가 되면서 80대 한정으로 좀 판매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모두 다 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8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판의 의미라는 좀 단어를 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지프 차량, 요즘에 이제 지프 차량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좀 높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프 랭글러 모델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출시되자마자 많은 인기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동화 모델들을 앞으로 좀 다양한 전동화 모델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레니게이드나 컴패스 모델 같은 좀 작은 지프 모델들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도 아마 내년도에는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번에 이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조금 추가 물량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디자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디자인 자체는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오버랜드 차량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그 차량 외부에서 보여지는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량의 측면에 보시면 충전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손가락 눌러서 열게 되고요. 완속 충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부분 이제 완속 충전 모델이고요.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차량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랭글러 모델은 완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박스 같은 경우 완속 충전 월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2시간 반 만에 충전이 다 된다고 하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트레일레이트 로고가 붙어 있는 부분도 있죠. 지프의 오프로드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는 지프 랭글러 리미티드 로고가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로고들이 모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파란색이 돋보이는 이러한 차량의 로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보일 그 지프의 전기차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들의 외관도 이제 파란색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는 좀 파란색 상으로 전동화 모델들을 좀 차별화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외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프 브랜드 특유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동그란 헤드램프 디자인들, 그리고 오프로드 사양의 타이어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터프한 주행을 즐기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18인치 타이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에 가면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4x2 로고가 이제 차량 뒤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파란색의 로고 색상이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자, 연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복합 연비가 11을 넘는 수치를 제음표 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표상에는 전기와 휘발유가 따로 좀 표시가 되고 있네요. 전기 2.4km, 휘발유는 9.2km per 리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음표상에는 12를 조금 넘는 수치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프 차량들을 타시던 분들이 이 연비 보신다면 조금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만으로 또 주행도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차처럼 모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주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프의 브랜드의 차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전동화 모델들을 위한 차별점을 아주 작게나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같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한 주행 모드 3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차량의 주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렉트릭 모드로 하게 되면은 오로지 전기 모터, 배터리의 전력을 통해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의 소모를 좀 최소화시켜서 배터리를 절약하는 주행 모드고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는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한다면 전기차와 똑같은 이런 주행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 거리가 보통 한 30km 후반대의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음표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제가 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가 거의 한 100%로 차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한 43km 정도가 계기판상에 표시가 됐었습니다. 엔진이 지금처럼 이제 엔진이 바로 작동이 되면서 이제 엔진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또 회생제동을 통해서 또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드가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일렉트릭 모드나 뭐 이세이브 모드나 모두 이제 급가속을 하는 상태에서는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기 모터로만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이래서 뭐 가속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행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이점이라면 주유구를 여는 버튼이 있죠. 기존에는 이제 열쇠를 통해서 열어서 주유구를 여는 방식이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주유구를 열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계기판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배터리의 출력을 좀 끌어와서 사용하는 상태인지 나타내주는 게이지가 이 오른쪽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 가운데 나오는 그 정보들만 봐도 뭐 배터리 충전량이라든지 앞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가 지금 9.4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가속 시승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급가속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좀 터프한 주행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운표상의 연비가 12를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10을 넘는 수치가 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사실 랭글러 모델을 타면서 이 주행 연비, 평균 연비가 10을 넘는 수치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70마력을 좀 넘는 수치의 최고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한 38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차량이라고 했을 때 연비가 7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랭글러로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리셋을 하고 좀 출발을 했는데요. 복합 연비가 10.5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훨씬 더 연비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심 주행이 더 많다면요. 그리고 공주장차 아래쪽에는 지금 안 보이던 버튼이 하나 보이죠? 지금 이 배터리 형태의 이 버튼인데요. 회생제동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는 버튼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이제 아이들링 스탑 버튼, 활성화 버튼이 있었죠. 대신에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여주는 이런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뭐 기존의 랭글러와 동일하긴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이 화면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을 위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차 상태에서 엔진을 지금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조금 없다 보니까 배터리를 다시 이렇게 엔진이 가동하면서 충전하고 있는 그래픽이 좀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행 상황에 따라서 구동력이 어떻게 앞뒤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픽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표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세이브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절약 모드, 배터리 충전 모드 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 절약에서는 회생제동이나 뭐 타력 주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이러한 기능이 보이고 있고요. 배터리 충전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엔진까지 작동을 시키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태워서 배터리를 충전할 거냐, 아니면 그 차량의 회생제동만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배터리 충전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신다면 배터리가 좀 더 빠르게 충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예약 충전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좀 심야 시간에 저렴한 전기를 또 충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행 기록에 따른 뭐 전비 정보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내 구성은 뭐 동일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어 노브 옆쪽에 구동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이러한 레버가 있는 것도 랭글러 모델만의 특징이죠. 뭐 일반적으로 뭐 4륜 오토나 뭐 2륜 모드로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주행하시다가 험로에서는 뭐 로우 레인지로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이 기어를 움직이는 이러한 느낌이 상당히 좀 독특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오버랜드 차량과 동일한 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열 공간 역시 동일한 구성이긴 한데요.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죠. 지금 시트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kW를 살짝 넘는 이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주행거리를 갖는 요즘 전기차들이 50kW에서 한 60kW 정도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 있고,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70kW를 보여주고 있죠. 배터리 용량 자체가 뭐 작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내연기관을 통해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의 위치가 2열 시트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죠.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을 할 때 이 밑에서 뭐 돌 때문에 밑에 차량의 밑에 쪽에 충격을 받는다거나 할 때 이 배터리가 혹시 좀 파손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차량 아래쪽에는 프레임 위쪽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량의 그 프레임 자체가 이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고, 이 배터리 팩 자체도 상당히 좀 강한 상당히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이렇게 파손된다는 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접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루프는 모두 다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수동으로 이제 레버를 당기고 이 뚜껑을 들어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오프로드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적재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780리터에서 2열 시트를 모두 접은 상태에서는 1900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좁긴 하죠. 좁아지긴 했죠. 아무래도 2열 시트 아래쪽에 좀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니까 이 시트를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도 여기 이렇게 높이가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배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과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적재 공간이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완충 케이블도 위치해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부품이고요. 보통 이제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이제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에 이제 월박스 완속 충전기를 직접 설치를 해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높은 전력량으로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2.5시간이면 10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x2의 한번 주행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랭글러 브랜드에서 이제 전동화 모델들을 적극 출시한다고 할 때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했죠. 어떤 전기차,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선보일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4x2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오프로드에 정말 강한 차량이 이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을 때 얼마만큼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지프 브랜드의 거의 전 라인업에 그랜드 체로키부터 레니게이드, 컴패스까지 다양한 차량의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해외에서는 지금 출시가 됐죠. 그랜드 체로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 먼저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거기다가 지프 랭글러의 순수 전기차 모델도 2023년에는 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지프 브랜드도 정말 발빠르게 전동화 모델들을 좀 선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에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을 때 무엇이 장점이 되는지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정말 시끄럽지 않은 엔진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자연 소리를 즐기면서 오프로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루프까지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오로지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 오프로드 주파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잔량이 충분히 차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1%만 남아 있어도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전기 모터의 힘을 좀 쓰면서 아주 조용하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바람 소리, 새소리, 타이어가 자갈들을 밟는 소리, 물을 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오롯이 즐기면서 엔진 소음이 귀에 거슬리는 것 없이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시내 주행에서의 장점을 좀 들 수가 있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랭글러라는 차량이 뭐 이렇게 조용한 차는 아니죠. 거기다가 뭐 풍절음도 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커지긴 하지만, 특히나 엔진음 같은 경우에 뭐 차음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가속하는 상황에서나 뭐 시내 주행에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전기 모드만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조용하게 운행을 시작을 하고 도심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기존의 랭글러 모델들을 시승할 때는 조금 소란스럽게 주차장을 벗어나야 했지만, 이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면서는 아주 조용히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을 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야, 이게 과연 지프 브랜드의 차량이 맞나 라는 것을 새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전기 모드만으로 뭐 제온표상으로는 38km 정도를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 계기판에는 43km 정도를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퇴근 거리라면은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전기 모드만을 활용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뭐 줄어간다고 해서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엔진으로 주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반 도로에서는 뭐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오프로드 주행에서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게 과연 좀 괜찮을까, 힘이 좀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좀 일반 도로를 많이 좀 주행을 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1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어제는 좀 오프로드 주행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상당히 좀 급격한 경사에 한 25도 정도 되는 이러한 경사각을 오르면서도 전기 모드만으로 이제 경사를 오르면서도 전혀 뭐 일반적인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몰 때와 뭐 불편함,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반 토크가 좀 강한 이 전기 모터의 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오프로드를 주행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프 브랜드의 차량들과 모두 다 같은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전기 모터가 각각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좀 출력이 좀 작습니다.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130마력대의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이제 뒤쪽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종합 출력이 37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4를 조금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력성 면에 있어서는 뭐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또 전기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는 부분, 이런 점들까지 기존의 이제 랭글러 지프 모델들의 차량들을 좀 시승하면서 아,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단점들을 없앤 차량이 이 포바2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지프 브랜드의 감성은 살아있죠. 뭐 풍절음이 조금 크게 들리는 부분, 지금처럼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풍절음이 조금 크게 들리는 부분은 있고, 기본적인 차량의 세팅 자체도 내연기관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승차감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거동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뭐 주행에서의 큰 차이점을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335kg 정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출력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 차량의 무게가 늘어난 점, 이런 것들을 모두 좀 종합해 보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과 이 차량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전반적인 이 설정 자체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이 세이브 모드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회생제동을 좀 시켜 나가고 있고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회생제동 모드를 좀 더 강하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더 빠르게 차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용량 자체가 뭐 17kW 정도로 좀 작은 편이긴 하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보다는 이 회생제동이라든지 엔진에서 직접 이 전기를 충전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가 좀 충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eSave 모드로 변경을 하고 회생제동도 조금 강하게 설정해 놓으면은 그래서 비교적 넉넉 빠른 속도로 좀 배터리 잔량이 좀 차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정에서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뭐 시내 주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충분히 배터리를 다시 좀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모드와 뭐 연료 일반적인 가솔린을 태워서 주행하는 이러한 두 개의 모드를 통해서 최대 가는 거리가 64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좀 긴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생제동을 강하게 하는 상태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차량이 속도가 일반적인 회생제동을 끈 상태보다 빠르게 감속이 되고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긴 하지만 완전히 차량이 멈출 때까지 이 회생제동이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 브레이킹 페달을 밟아서 차량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차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x2 모델 만나봤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전기 모터를 활용하는 주행, 이 시스템 설정 자체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오프로드에서도 조용하게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 내연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다소 조금 시끄러운 이런 실내 공간이라든지 풍절음, 노면에서 소음 이런 것들 올라오는 것은 뭐 동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굳이 단점으로 꼽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지프 차량이니까요. 그만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단점들을 많이 좀 걷어낸 차량이 이 4x2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다소 좀 높아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할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브랜드의 전동화 차량들 앞으로 이제 속속 국내 시장에도 좀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그랜드 체로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뭐 지프 랭글러, 거기다가 2023년에는 실제 전기차 모델까지 다양한 이 전동화 모델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을 이제 굳이 좀 선택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차량으로 좀 바뀐 점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국내에서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 지프 브랜드가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아주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우였고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